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서울에서 한껏 몸값을 올리고 있는 뉴타운 중 하나가 바로 수색증산 뉴타운이죠. 이곳이 뜨겁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입니다. DMC 센트럴자의 84제곱이 15억 5천을 찍고 있습니다. 최고 정점까지 갔을 때는 거의 17억 수준이었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 거의 저점을 찍었다 보면 되겠네요. 하락장은 하늘에서 내리는 벚꽃처럼 하늘 떨어지는 모습이 추락은 아니라는 거죠.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날아오를 궤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죠. 부동산 역시 스스로가 그려왔던 궤적을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면서 직진, 반등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움직여왔던 방향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서운 거죠. 오래 유지되는 기조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뛰어오를 발판만 생기게 되면 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보여왔던 어설픈 하락세는 완연한 봄처럼 다시 스스로를 재정비, 상승 궤적을 향해 움직이게 될 듯합니다. 이유는 공급 시그널이 확실하게 시장으로 타전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초기 공급 시그널이 긍정적이게 되면 말처럼 실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집값이 한두 차례 들썩이게 됩니다. 공급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져야 부풀어 올랐던 시장이 진정이 되는데 규제로 셀이 눌러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의 공급 시그널만 타전이 된다면 주변 집값은 분명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후 집값 안정은 공급이 오감으로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나름의 궤도 속에 안착하게 될 겁니다. 우려스러운 건 인플레 분위기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값이 오르니 뭔가 새로운 걸 찍어내야 하는 분야는 자동 엘리베이션, 모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전체적인 가격 벨트 라인을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 여파는 내상을 입을 정도로 충격파가 있습니다. 가계 물가만 해도 4%에 이르고 있어요. 이 지표는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들이대도 수긍할 만한 분양가가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원가 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로 부풀린 분양가를 아무리 찍어 눌러도 얘네들이 분양가 긴축을 할 생각을 안 하네. 원자재값 상승분만 부여잡고 울며 불며 퉁퉁 불어터진 라면 면발 같은 소리만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쿨다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름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청약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씩 앞당기는 것도 주거비용 뒤통수를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색증산 뉴타운 같이 화끈한 입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단지들이 섞여 있어서 기존 치고 올라오는 분양가를 방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동안 수색증산 뉴타운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는 말이 분양시장에선 사라진 지 오래였죠. 여전히 재개발을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이게 엿가락 같은 정비사업 진행 때문에 속도가 안 나서 그 자리에서 퍼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민간 사업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가장 치명적인 독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들이키다 보니 이건 살려고 마신 게 아니라 그냥 사약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야. 새 아파트 지으려고 재개발한 거지 구축 건물에 깔려주려고 재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이 해제가 된 곳들은 정말 구축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사업이 줄줄이 폐가망신,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게 됐죠. 지지부진한 재개발 지역을 다시 부활시키게 됐는데요. 이러한 반전으로 올해 사전 청약 시스템으로 청약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구역이 나오죠. 바로 증산 4구역입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 지정이 2021년도에 됐는데 사전 청약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으니 거의 빛의 속도죠. 특히 증산 4구역이 역대급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될 가장 큰 이유, 바로 메가톤급 공급 물량 때문이죠. 무려 4,112세대. 이 중 일반 분양 물량만 1,600세대 정도 됩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진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길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합니다. 증산 4구역이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수색증산 뉴타운 재개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의
퍼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즈만 따져도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제일 큰 곳임을 직감할 수 있죠. 증산 4구역은 기존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정해졌지만 결국 사업은 뽀개지고 엎어지게 됐죠.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증산 4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이하게 됐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1순위로 증산 4구역이 낙점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1순위라 롤 모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사업이 엎어질 경우의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스피드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 곧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가 워낙에 커서 1타 브랜드가 들어올 것은 확정적이고요. 사전 청약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분양 일정도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됐죠. 증상 4구역 입지를 보면 상당히 임팩트한 역세권을 선점하고 있죠. 6호선 증선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 단지입니다. 증산역 자체 전철 동선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한정거장만 가면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 도착, 경의중앙선 혹은 공항철도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멀티라인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주변 학교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학군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주변 생활 인프라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부근 혹은 상암동 쪽에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돼서 더욱 이런 인프라 흡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증산 4구역에서 나오는 평형 스타일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5구제곱과 8사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치 없이 올라가는 요즘 분양가 대비 추정 분양가 어느 정도 선일까요? 5구제곱 5억 8천 선, 8사제곱 7억 3천 선입니다.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DMC 센트럴자의 84제곱이 15억 선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대비 7억 이상 정도가 저렴합니다. 딱 반값 아파트라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뉴타운이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곳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분양가가 일단 조금이라도 방탄이 된다는 겁니다. 증산 4구역 같은 요지에 당첨이 된다면 상당히 내 집으로서의 가치도 두드러질 듯합니다. 민간 형태든 공공 형태든 분양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낯가릴 필요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단지라면 무조건 직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약 자격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통장은 공공분양이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60제곱 이하는 소득자산기준 적용, 60제곱 이상은 제한 컷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요.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12월 안에는 공공 사전 청약 형태로 청약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가성비 좋은 뉴타운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분양가가 춤을 추고 있는 요즘 확실한 반값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전 청약 형태로 나오게 되면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도전장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이 부의 동산으로 가는 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빵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